자, 교재에 143쪽. 자, 그게 17번의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부터 할 차례입니다. 자, 용도구역은 자, 무슨 뜻인지 자, 봅시다. 자,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다음에 줄칩니다.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가 줄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자,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풀어봅시다. 자, 줄친데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제한은 용도적일 때는 일반 기준이랬죠. 용도 지구는 보안 기준이랬죠. 자, 그 말합니다. 일반 기준이나 보안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라는 말을 끌어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따로라는 것은 별도 기준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별도 기준만 적용해서 건축함으로써라는 뜻이. 그래서 용도 지역의 일반 기준이나 용도 지구의 보안 기준을 강화 완화한 별도 기준만 적용해서 건축함으로써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이란 말 밑에 이렇습니다. 자, 그 말은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개발을 억제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뜻입니다. 도시군과 결정한 지역을 용도구역이라 하는데, 그래서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자, 결국은 별도 기준만 정해서 건축함으로써 이 특수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 억제를 한다든지 개발 촉진하는 곳을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개발을 억제가 되는 경우가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개발을 억제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을 촉진하는 용도구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을 잠시 어디 보시느냐? 입지, 지구. 자, 교재 153쪽을 잠시 보세요. 153쪽. 자, 153쪽을 보세요. 자, 153쪽에 보시면 3번에 용도구역을 해놨죠. 그게 이제 구체적 종류가 나와요. 1번에 개발 제한구역이라 되어 있죠. 그 옆에는 이 말 쓰면 됩니다. 개발 억제. 자,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요. 자, 양갈로 이번에 시가화 조정구역이라 되어 있죠. 그것도 옆에 씁니다. 개발 억제. 자, 내려가서 3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 되어 있죠. 그것도 옆에 씁니다. 개발 억제. 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옆에 씁니다. 개발 억제.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옆에는 개발 촉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55쪽에 보시면은 5번에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가 배웠죠. 옆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씁니다. 개발 촉진. 자, 그래서 이 6가지 용도구역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되는 용도구역 6가지인데 4가지는 개발이 억제되고 2가지는 개발이 촉진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교재 143쪽에 보시면은, 143쪽에 보시면은, 18번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해놨죠. 이도 뭐로 끝납니까? 구역으로 끝나죠. 19번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 이도 뭐로 끝납니까? 구역으로 끝나요. 자, 그 옆에는 18번, 19번 갈로 묶고 이렇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지정되는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인데 이거는 도시공간계 결정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에요. 지정되는 게 아니고 도시공간 결정 없이 지정되는 용도구역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존구역, 수산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공간 결정으로 지정되는 용도구역. 도시공간 결정 지정되는 용도구역 6개. 이런 도시공간 결정 없이 지정되는 용도구역 2개. 자, 이런 것을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자, 반드시 무슨 기준만 정한다? 별도 기준만 정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종류를 하나하나씩 배워봅시다. 자, 154쪽에 개발 제한구역부터 보기 전에 자, 교재 자 145쪽에 보시면은 강력도시계획이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는 뭐냐? 강력도시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거예요. 이런 내용은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지금 공부하면은 다음 주 안 옵니다. 예, 왜? 너무 괴롭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실 거 없고 그 다음 146쪽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것이니까 지금 보실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48쪽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실행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거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도 지금 보실 거 없어요. 자, 그리고 150쪽에 가시면은 용도적 종류는 우리가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가면 151쪽에 용도지구는 종류 9가지는 우리가 전주에 배웠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시행령상 용도지 세부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교재를 153쪽에 펴시면은 용도구역 이제 종류를 배웁니다. 첫째, 개발 제한구역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것부터 배워봅시다. 뭐 하는 곳인지. 자, 개발 제한구역은 자, 거기에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줄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 자, 왜 이거 지정하느냐? 첫째 목적이 줄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하고 거기 줄치고. 그게 첫째 지정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줄칩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하여 거기 줄치시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그 다음 또 줄칩니다.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까지 줄친대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방금 개발 제한구역에 관한 자, 뜻을 읽어봤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개발 제한구역 말 그대로 개발을 못하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되면 개발이 못해요. 그럼 이거 지정되면 땅값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겠죠. 자, 개발 제한구역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곳이에요. 자, 이걸 지정하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도시 주변에 자,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 번째,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지정되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용도구역이니까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특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법만 딱 적용합니다. 이 정되면. 그럼 이 법의 핵심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기존의 건축물. 자, 기존의 건축물은 철거하고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건물이 없는 빈 대지에는 신규로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개발장 정도는 별도 기준인 개특법의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럼 요렇게 딱 정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건물이 늘겠습니까? 늘지 않겠습니까? 안 늡니다. 오히려 줄면 줄었지. 기존 건축물은 철거하고 신축을 할 수 있는데 단 3년 안에 해야 돼요. 건물 철거하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신축 안 하면 건물 못 짓습니다. 건물이 없는 빈 대지는 아예 신규로 건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딱 제한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 이 뜻인데,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봅시다. 도시 밀산 확산 방지다라는 것은 시가지 연결 방지다 이 뜻이요. 도시가 자꾸 확대되면은 옆에 있는 도시와 시가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자, 여기가 이제 낙동강이 흘러가고 여기는 김해시고 여기 부산광역시입니다. 낙동강 하류 지역은 옛날부터 농토가 비옥했기 때문에 김해시 쪽에서도 말이 있고 부산시 쪽에서도 말이 있었겠죠.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은 자, 김해시 마을이 번성하게 되고 부산시 쪽의 마을도 번성하게 되면은 서로 김해시와 부산시 간의 시가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시가지로 연결되면은 도시 관리에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시가지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여기에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해서 요 별도 기준 이것만 딱 정하니까 지정 당시 건축물이 그대로 유지되든지 오히려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차단시킨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중개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누가 개발 제한구역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조용하게 전원주택 짓고 살고 싶다 소개해달라 하면은 빈대지 소개하면 안 되죠. 개발 제한구역 무조건 건물이 있는 걸 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이 개발 제한구역의 기존 건물이 아무리 낡고 볼품이 없고 곧 쓰러질 듯 해도 가격이 비쌉니다. 건물 가격이. 왜 비쌉니까?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비싸요. 개발 제한구역은.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지난 이제 건물이 낡고 흐름하니까 관리하기 힘들죠. 그것도 덜렁 철거하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철거 잘했죠. 돈 날렸다니 한 매덕. 그러니까 누리 개발제한구역에는 아무리 낡은 건물에도 가치가 있다. 함부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철거한 지 얼마나 된다니까 몇 년 지났대. 다시 못 짓죠? 끝났고. 자, 그래서 빈 내재를 소개하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두 번째 거는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은 도시 주변에 있는 산림 상태가 양호한 자, 산지를 에 있는 산지, 산림 상태가 좋은 산지를 자, 보존하기 위해서 이 개발제한구역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산광역시 주변에 자, 산림 상태 좋은 산지 있죠? 가보면 이 목적으로 이걸 지정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요청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할 때는 군부대 주위에 자, 이렇게 군부대가 있으면은 이 주위에 일반 민간 주택이 들어오면은 일반 주택이 일반 건축물이 들어오면은 군부대 보안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군부대 주위에는 반드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 둡니다. 그럼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도입은 이런 목적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도입한 게 아니죠. 개발 제한 구역은 도입할 때는 자, 다른 목적으로 도입합니다. 자, 이 개발 제한 구역 언제 도입하느냐? 1970년에 도입합니다. 자, 이걸 도입할 때 그때 당시에는 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도입한 건 아니에요. 자, 경제 개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합니다. 자, 나라에서 경제개발 용지를 확보시켜야 되니까. 자, 그런 목적으로 이걸 도입하는데, 자, 개발 제한구역 지정해두면 개인이 거기에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지정되면 땅값 떨어지죠? 경제개발 용지를 속이 어떻습니까? 딱 지정해두면. 속이 좋죠? 국가에서 수용하는데 보상금도 작해줘야 되고, 개인이 건축도 안 하니까 건물 보상도 안 해줄 테고. 그러니까 경제개발 용지를 확보시키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도입합니다. 자, 그래서 7년 동안에 이때 당시에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100년 이상 나라 경제개발에 쓸 수 있는 용지에 이걸 다 지정해 버립니다. 자, 지정하려면은 개인의 자, 재산권 침해가 크니까 동의서 받아야 되죠. 땅 주인에게 동의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을 당신 땅에 할 테니까 여기 동의하세요 하면 동의합니까? 안 하겠죠. 그럼 동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자, 1970년대는 미국에 대한 생각이 가장 우리나라가 좋았습니다. 왜? 미국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동의서에 도장 찍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 명칭을 도입합니다. 뭐라고? 그린 벨트다라고 도입합니다. 그린 벨트 지정하라는 동의서. 자, 그러니까 영어로 살짝 바꿔가지고. 예. 그리고 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린, 녹색이죠. 자, 레드 벨트 하면 안 됩니까? 레드 벨트. 빨간색 벨트 하면 안 돼요. 1970년대는 빨간색은 아주 불운한 색깔이죠. 옛날에 빨갱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그거를 연상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1970년대는 자, 내가 오늘은 옷을 뭐 입고 고민하다가 빨간색 옷을 한번 입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딱 보더만 호랑이를 확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경찰서에 가자는 거예요. 가가 뭐합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 왜 빨간색 옷을 입었는지에 대한 조서 써야 돼요. 진술 써야 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빨간색 옷 입으면 아주 불운하게 봤어요. 그러다가 뭐 여름 뭐 좀 나이 드시면 다 알 건데 머리 길게 기르죠, 장발. 그냥 와서 어떡합니까? 경찰 불러가 잘라봅니다. 그거 인권 침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또 여자들 치마 그 미리 스커트 입었죠. 그 경찰에 와 불러가지고 자로 대죠. 대가지고 무릎에서 얼마 올라갔다 해가지고 또 조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색깔도 그린에다가 벨트다 이렇게 동의서를 보니까 땅 주인이 이게 뭔고 싶어서 자 서울에 직장에 다니는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그린 벨트가 뭐고 아들은 압니까? 국가에서 극비를 도입했는데. 그러니까 아들 한 아이가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될 건데 모른다는 할 수 없고 녹색 벨트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서에 도장을 다 찍었고요. 자, 그래서 전국에 필요한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용지에 지정 다 했습니다. 예, 7년 동안. 자, 그래서 이 용지를 통해서 이 그린벨트 지정을 하는 바람에 경제발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이만큼 잘 된 거예요. 다 밑바닥입니다. 자, 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에 대표적으로 각종 전국의 고속도로 설치 다 있습니다. 다 그린벨트예요. 자, 그 다음에 철도 국가 기관 시설들을 전부 다 어디다 설치했다? 그린벨트. 자, 여기 울산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조선소, 현대자동차 저 큰 공장들 보이시죠? 전부 다 뭐? 그린벨트. 포항에 포철 공장 있죠? 그것도 그린벨트예요. 그 그린벨트를 대기업에 상가하기 전부 다 프라이입니다. 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결국 그린벨트 소유자들의 희생하에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린벨트 동의를 해주고 나서 자식들이 이제 시집장가 가죠.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서 땅주인들이 하는 거예요. 땅이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죠. 땅값도 없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법원에다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도 하고. 자, 하다 보니 한 건도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정부에다 또 전화를 했겠죠. 각 같은 사람이 이거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조용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남산 분실로 오락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면 맞아 죽죠. 겁이 나서 전부 다 말한다 못한다. 말 못하고 입 딱 닫고. 자, 그 그린벨트가 오늘날 무슨 제도다? 개발제한. 자,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에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와요. 문민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굽니까? 김영삼 씨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문민 대통령으로 처음에 당선돼 가지고 대통령을 딱 하니까 여기에 그린벨트 묶여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나 피해자들이 정부에 진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나라에서 보상금 좀 주면 되지 뭐 이래 생각했던데 100년 이상치 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놔니까 너무 많죠. 보상금 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꼭 필요한 그린벨트 외에는 다 풀어주라. 풀어주고 주거적이나 상업적으로 용도 바꿔서 토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경기 지역 일대의 그린벨트부터 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분당, 일산, 판교라는 신도시 들어섰죠. 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린벨트 위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자, 그러면 부산광역시 주변에 그린벨트 가장 많은 데가 자, 삼랑진 쪽인데 자, 거기에 지금 양산 물금 신도시가 들어와 있죠. 그 전체가 그 큰 데가 그 전체가 그린벨트입니다.
왜 그게 그린벨트를 그렇게 많이 지정해뒀을까? 자, 원래 경부선 철도나 경고속도로가 대구에서 밀양에서 삼당진 쪽으로 해서 부산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당진 양산 신도시가 들어선 곳이 부산의 철도역이나 그 다음에 각종 고속버스 터미널이 거기에 다 들어오도록 해서 그쪽이 부산의 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이 거기에 다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린벨트를. 자, 그때 당시에 이 나라의 2인자 이후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중앙정부 부장 실세 이시가 경주 이시입니다. 네? 뭐라고요? 이후락 씨가 여기 울산 이시야, 울산의 학성 이시라 원래는 경주 이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락 씨가 경주 뺐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고속도로가 경주로 거쳐 울산을 거쳐 들어온 거예요. 원래 여기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당진 쪽에 있는 그린벨트 지정이라는 것은 수십 년 방치됐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 준 거예요. 해제시키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합니다. 누가 그린벨트를 들고 가 팔아달래.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두면 돈 되죠. 왜? 국가에서 해제시켜 주니까. 그러면 살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린벨트라도 막 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시물산 확산방지하기에서 자, 도시 간에 시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여기에 지정된 것은 산다 안 산다? 이거는 사면 안 돼. 이건 영원히 해제 안 됩니다. 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에 자, 이 산림 상태가 양호한 산지에 이거 많이 지정해 놨어요. 자, 산이 한 400m, 500m 이상이 되는 산에 지정된 건 사면 안 돼요. 그거는 해제 안 됩니다. 자, 우리 저기에 중국 핵심도시 뒤편에 가면은 나지막한 산지 있죠. 그거는 전부 다 이 목적으로 지정했어요. 그런 나지막한 산지 거는 사야 돼요. 자, 그럼 군부대 주 있는 거는 자, 아셔야 되는 것이 도시 내에 있는 군부대 주의권은 사야 돼요. 왜? 군부대 이전하니까. 도시 밖에 있는 군부대 주의권 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울산 시내 지금 군부대가 어디 있어요? 옥동 있죠? 그 주변에도 그린벨트 지정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그게 매물이 나왔다. 그럼 잽싸게 사야 되죠. 예. 그 군부대는 저거 계속 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나가요. 자, 그런 걸 잘 따져서 그린벨트가 여기에 해당도 안 되고 큰 산에 있는 그린벨트도 아니고 또 도시 내에 군부대에 주 있는 그린벨트다 하면은 내가 해야죠. 예. 왜? 해제시켜 주니까.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소유자 희생하에서 이만큼 발전했어요. 여기 오늘날 그린벨트가 무슨 제도다? 개발 제한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 봅시다. 자, 지정권자, 지정목적에 보시면 1기역에 시도지사는 거기에 있죠. 자,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지정권자예요. 직접 또는 관계행정에 한 장의 요청받아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다음에 줄칩니다.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거기 줄치고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옆에 썼어요. 현재라고 썼어요. 현재.
자, 그 다음 또 줄칩니다. 계획적이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게 줄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옆에 씁니다. 장래라고 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시가 종류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 결정합니다. 니은의 줄칩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까지만 줄치면 돼요. 직접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시가 유보기간 및 시료 보시면 기억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안의 인구 동태, 토지용 사항, 산업발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줄칩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 범위 안에 정한다. 줄치고 5년 이상 20년 이내 범위라는 말 밑에 썼어요. 그게 유보기간입니다. 유보기간. 유보기간. 자, 니은의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 결정은 줄칩니다.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에 그 효력 상실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배워봅시다. 자, 시가화라는 말부터 하셔야 돼요. 시가화. 시가화라는 것은 시가지 형성을 말합니다. 자, 시가지가 형성되려면 건축물의 건축이 있어야 되죠. 결국은 시가화 조정구역이다라는 것은 시가지 형성을 조정하는 곳이다. 자, 건축물 건축을 조정하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또 국가계획과 연계됐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고 국가계획은 최우선계획이라 했죠. 최우선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이거 왜 지정하느냐?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언제? 지금은 현재는 무질서한 시가를 막고 있듯이. 그리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언제? 장래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앞으로 여기에 개발할 거예요. 자, 개발하는데 무질서한 시가지가 형성되면 그 개발에 도움이 됩니까? 방해됩니까? 방해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장래 개발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이나 무질서한 건축물 건축을 막는 제도가 이게 시가화 조정구역이죠. 어떻게? 자, 여기에는 유보기간이 있죠.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에 시가화를 유보합니다. 중단시킨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 다음 날에 시가 조정구역 지정했던 것이 뭐가 된다? 실효가 돼요. 실효됨으로써 이때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 기준이 있는데, 자,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 주택 같은 것이나 자, 일반 건축물의
신축이 된다 안 된다? 아예 금지돼요. 얘는 아예 건물 못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을 막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실제로 이 시가종류 제도를 통해서 개발된 곳을 가봅시다. 어디 있냐? 인천국제공항이에요. 자, 인천국제공항은 영종도라는 섬에 이렇게 자 공항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할 때, 자,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으로 방향 제시했겠죠. 전두환 씨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방향 제시계획으로 여기 공항 건설할 거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토지들은 전부 다 수용해서 공항 건설할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광역도시계획을 일간신문에 대문자가 발표났어요. 자, 그럼 여기에 갑이든 을이든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공항이 건설하면 내 토지는 수용을 당했구나라고 다 알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자, 여기 개인 토지 다 수용해서 여기 공항 건설할 건데, 자, 나라에서 주는 대로 보상금 주는 대로 받습니까? 더 받으려고 합니다. 더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더 받아야 돼요? 받는 방법. 자, 논이나 밭이다. 논밭은 건물 못 짓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보상금을 많이 줄까요? 예, 나무 심습니다. 특히 과수 같은 거 심어요. 과일나무. 쪼매난 거 말고 과일이 실제로 열리는 거.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사과 실제로 열리는 나무가 있으면은 그루당 1,000만 이상 보상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보상 많이 해주죠. 왜? 나무가 한 10년 이상 생산하죠. 그걸 다 보상해줘요. 자, 그 외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 주로 뭘 짓습니까? 상가를 지어요. 상가. 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뭐? 상가 지어야 보상금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영업보상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갑을 병정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봤죠? 그러면은 자, 실행계획. 이 방향제시를 받아서 실행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요 사이 기간이 몇 년 이상 필요하느냐?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유보기간이 1년이 아니고 몇 년부터 시작한다? 5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기간 5년 동안에 실행계획이 들어와서 개발 착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산이나 또는 이 개발에 관한 모든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 유보기간 안에, 이 기간 안에, 자, 만일 감이나 을 병정이, 여기 공항도로 수용당하니까 요 기간 안에, 자,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각 같은 경우 상가를 짓는단 말이에요. 실행계획 발표된 이유는 못 짓습니다. 자, 방향제시 발표됐을 때는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을이 묻죠. 곧 철거할 건데 말라 돈 들이노 하니까 갑이 하는 소리가 을리는 토지보상 하나 받지만 나는 토지보상 하나에 건물보상 하나에 상가니까 영업보상 3년치 받는다. 훨씬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럼 나도 짓자. 니도 지으라. 다 지으라. 순식간에 이 일대에 6개월 정도 지나면 뭐가 형성됩니까? 무질서한 시가화가 되어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난중에 실행계획이 발표되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개발 착수에 들어갈 때 수용할 때 보상금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늘겠죠. 자, 그리고 이 개인 토지를 수용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보상금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수용기간이,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토지 가격을 국가에서 정합니까? 안 정합니까?
공시지가라고 들어봤죠? 그 국가에서 정한 토지 가격이다. 그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토지 수익은 1년 안에 끝이 나요. 자, 그러면 건축물은 국가에서 가격을 정합니까? 안 정합니까? 정하는 건물도 있고 안 정하는 건물도 있어요. 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있죠? 만 국가에서 가격을 정해줍니다. 그럼 주택 외에는 가격이 없어요. 그럼 상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가격을 안 정해놨죠? 이거 상가에 대한 감정해서 얼마의 영업이익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하는데 상가 같은 거 수용하는데 5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토지 수용 1년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이 계획대로 원래 계획대로 개발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겠죠. 수용기간도 길어지고 보상도 늘어나니까. 자, 이럴 경우에 자, 이걸 막기 위해서 방향제시계획,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방향제시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여기 같이 뭘 걸었다? 시가화 조정을 같이 걸었어요. 실제로. 자, 그러니까 별도 기준인 주택이나 일반 건축 신축이 안 되니까 무증산 시가가 있습니까? 보상금 늘었습니까? 수용기간 늘 거 없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인천국제공항을 15년 내 16년 만에 건설한 거예요. 이 시가조정구역 제도를 통해서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을 막았기 때문에 빨리 건설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서는 건데 이거 보기가 좀 힘들어요. 자, 이때 당시에는 전두환 씨가 대통령 시대일 때는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제도가 실시가 안 됐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 제도라는 것은 울산광역시장은 누가 뽑습니까? 울산 시민이 뽑죠. 그게 지방자치단체 제도예요. 자, 저 때는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울산시장 임명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걸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 이거 지정 잘 안 합니다. 이거 하면은 표가 논다 안 논다. 다음 재선할 때 표 안 놉니다. 시가조정구 지정한 곳에 주민들이 표를 안 찍죠. 예. 자,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제도예요. 이게. 그러나 이와 같이 큰 개발이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지정해야 돼요. 그래야 무질서한 시가정성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3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죠. 해양수산부 장관은 거기에 밑줄. 직접 관계행정기관 장의 요청받아 줄칩니다. 수산자원의 보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가 줄침돼요. 수산자 보호구역의 지역 명령을 도시군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서 지정하거나 변경합니다. 자, 이거는 수산자원, 바다에 생성될 각종 어패류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정하는데 여기에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 별도 기준의 가장 핵심은 수산자원 보호 육성에 가장 방해되는 건축물, 즉 오염원의 발생하는 시설은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해안에 가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섬과 섬 사이에 여기에 양식장이 보이죠? 그럼 이 바다와 인접 토지 일대에 이걸 지정합니다. 지정하면은 오염원이 발생되는 시설들은 여기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요. 공장 같은 것도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자, 그렇게 하시고 기존의 건물들은 상당히 규제가 이거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조용한 어촌에 이런데 이게 정되면은 오래된 어촌 주택 있죠. 화장실 다 바꿔야 됩니다. 재래식으로.
저 재래식이 아니고 현대식으로 다 바꿔야 돼요. 왜? 화장식물이 바다로 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종 주택이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 있죠? 바다로 못 보냅니다. 전부 다 자체 정화조 시설 다 가동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바다로는 일제 오염이 들어갈 수도 없다.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수물 같은 건 전부 다 정화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이 지정되면. 자, 이럴 때 지정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대표 지정된 곳이 자, 12월 달쯤 되면 굴 생산 많이 하죠. 어디서 많이 합니까? 통영에. 통영 일대 이거 지정 다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해놨죠. 시도지사 대도시하고 밑줄 치시고,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자,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하여라는 말 옆에 쓰세요. 그 말은 공원화를 위하여 이 뜻이에요.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한다는 것은 공원화를 위해서 이 뜻입니다. 줄칩니다. 도시적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하는 경우까지 줄치면 돼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지정해요. 자, 도시적 안에만 지정해야 됩니다. 어디에? 도시적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자, 울산광역시 시내 안에는 식생이 양호한 산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된 곳을 보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서울 시내에 가면은 남산공원 들어봤습니까? 남산 같은 데 이걸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남산 같은 식생이 어느 정도 양호한 산지에 공원화를 위해서 이거 지정해놨습니다. 이 정도면 여기도 별도 기준이 있어요. 별도 기준은 공원에 필요한 편의시설만 넣고 일반 건축 아예 신축이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네 가지는 개발을 억제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입주구역 최소구역은 개발 어떻습니까? 촉진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합시다.